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학점은행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학점은행제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분들이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죠. 학습자의 필요와 목표에 맞춰 학점을 쌓아 학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 모두 학사 학위를 기본으로 요구하는데요.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받은 학사 학위는 정규 대학에서 받은 학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학원 진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점은행제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가려고 하는 전공과 관련된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준비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목표로 한다면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전공과 연관된 학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일반 대학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학사 학위를 취득해도 지원 자격이 갖춰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대학원 모집 요강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하고요. 대학원에 가기 위해 필요한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총 14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은 60학점, 교양은 30학점 이수가 필수인데요. 일반 학점은 필수는 아니고 50학점 이하로만 이수가 가능한데요.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추가 이수 방법을 병행하면 기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강의이고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여 종강 이후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넘기면 과목당 3학점씩 이수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이고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당 자격증이 전공 필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전공과 관련 없는 자격증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학사입니다. 독학 학위제를 통해 과목 시험을 보고 학점을 인정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학습 속도가 빠른 분들에게 적합하죠. 마지막으로는 전적 대학점이 있습니다. 이건 전에 다녔던 대학의 학점을 학점은행제 과목 DB에 따라 전공, 교양, 일반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최대 80학점까지,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2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4년제 대학 재적이나 중퇴자분들은 14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죠.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비롯해 추가 이수 방법을 병행 및 이용하여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위 신청 절차는 간단한 편이지만 학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교육대학원은 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학 심화 과정을 배우기 위해 많이 선택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교육대학원의 프로그램과 전공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각 교육대학원의 입시 요강과 전공 과정의 특징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대학원을 선택하세요. 교육대학원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학점 운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사 학위와 함께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교육 철학, 진로 목표, 대학원 진학의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전공 지식을 평가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대학원에 합격하면 정규과정에서 교육학과 관련된 심화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은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졸업 후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점 운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반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과 전공의 입학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그에 맞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 전공과 관련된 학부 전공 선택이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대학원도 교육대학원과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학점 운행제에서 취득한 학사 학위와 성적 증명서가 요구되며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입학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마다 입학시험의 형태가 다르므로 미리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원은 전공시험과 함께 영어 능력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 대학원에 합격하면 연구 중심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석사 과정에서는 논문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학부 때부터 연구 경험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원에서는 교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실 생활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점 운행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학점 운행제를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할 때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에서 성적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전공 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대학원이나 일반 대학원 입시에서 실무 경험이 큰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대학원에서는 학교 현장이나 교육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중요할 수 있으니 관련 경험을 쌓아두세요. 교육 관련 자격증은 대학원 입시에서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등을 취득해두면 대학원 지원 시 유리합니다. 입시 서류 중에서도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자신의 진로 목표와 연구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대학원에서의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학점 운행제를 활용해 교육대학원과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대학원 진학을 꿈꾸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